불교 리더스 포럼 총재 진우 스님이 선명상을 확산시키면 불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기흥 상임대표는 역량을 결집해 종단의 역점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학년도 동국대 입학식이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윤재웅 총장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8가지 올바른 길이 인생의 주인공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뮤지컬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 공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이 연습 현장을 찾아 불교 예절을 가르치고 배우들을 격려했습니다. 묘장 스님이 기도를 친절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북을 출간했습니다. 스님은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기도가 삶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불교 리더스 포럼이 신년 할애 만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총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되면 불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기흥 상임대표는 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종단의 역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불자들의 모임, 불교 리더스 포럼이 어제 신년 할애 만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반얀트리 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행사에는 불교 리더스 포럼 총재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총무부장 성화 스님, 기획실장 법오 스님과 이기흥 상임대표를 비롯한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만찬에 앞서 5분 선명상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정돈한 사부대중은 총재 진우 스님에게 3배를, 상호간 1배로 신년 인사를 나눴습니다. 진우 스님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마음 평안과 직결되진 않는다며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선명상 대중화의 원력을 밝히고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 마음을 스스로 평안하게 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제 포교적으로 이렇게 널리 전법되기를 이제 바라면서 지금 선명상을 추창을 하고 있고 이제 선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어 선명상이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이 되면 불자들이 늘어나면서 자비사상과 화쟁사상이 사회에서 발휘될 것이라며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길 기대했습니다. 이기흥 대표는 회원들에게 올해 조계종 주요 일정과 추진 사업을 설명하면서 종단 발전과 포교 활성화에 힘을 보태자고 말했습니다. 4월 중순쯤에는 전국의 25개 교구를 순회하면서 지금 현재 교구 신도회를 좀 더 보강을 하고 전체적으로 좀 한번 정비를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중앙 신도회나 또 종단에서 하는 그러한 역점 사업들을 또 제가 성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4년간 불교계 최대 신도단체인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이끌어갈 정원조 회장 당선을 축하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축하패와 꽃다발을 받은 정원조 회장은 제가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해 포교에 앞장서고 종단 역점 사업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신도회장으로서 한 분 한 분의 포교 활동을 위해서 신도들을 늘리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리더스 포럼은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해 결의를 모았던 초심을 되새기며 수행과 나눔의 불교 정신을 우리 사회에 확산시켜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불교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과 KB국민카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초등학생들에게 책갈방을 비롯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합니다. KB국민카드 김재관 사장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기금은 아름다운 동행 대표 사업인 책가방 보내기에 사용되며 전국 230개 기관, 총 2,124명의 아동에게 책가방과 학용품 세트 등을 지원합니다.
진우 스님은 나눔으로 사회에 환원해준 데 감사를 전했으며 김재관 사장은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아이들이 차별 없이 힘차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길 기대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2013년부터 책가방 지원 사업을 시작해 13회째 이어가고 있으며 KB국민카드는 2015년부터 총 15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물품 다양화와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작년보다 5천만 원 증액한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 탄자니아 지부 법인처장에 선정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선정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아프리카 포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고 선정 스님은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아프리카 대륙에 세계 일화 정신을 심고 많은 불자 배출에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고 전임자 인석 스님에게는 선정 스님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탄자니아로 떠나는 선정 스님은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과 아동영양급식 지원사업 페피콘, 보리사 사찰 등 탄자니아 지부 사업 운영 전반을 총괄합니다. 선정 스님은 무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송광사 승가대학과 동화사 유락승가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내기들에게 입학은 설렘이자 긴장되는 순간일 텐데요. 2025학년도 동국대 입학식이 개최됐습니다. 윤재훈 총장은 부처님 핵심 가르침인 8가지 올바른 길이 인생의 주인공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김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충체육관을 가득 채운 3,200여 명의 새내기들. 새 출발에 앞서 설레고 긴장된 모습입니다. 어제 장충체육관에서 2025년 동국대학교 입학식이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 윤재웅 총장과 총동창회 문선배 회장 등이 참석해 입학생들의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윤재웅 총장은 새내기들에게 동국대에서 빛나는 순간을 만들길 기원했습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8가지 올바른 길이 여러분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며 자랑스러운 역사와 근지에 찬 동문사회가 여러분의 수호신장이 되어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스님도 새로운 가족이 된 학생들을 환영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학우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으며 더 의미 있는 대학생활 경험을 할 것입니다. 동국대는 신입생들 모두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배양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불교계 지원으로 동국 건학장학, 지역 미래 불자 육성장학 등의 혜택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입학한 학생과 학부모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동국대에서 우수한 교육을 통해 국가와 세계에 기여할 수 있길 소망했습니다. 어떤 여기 판소리 전공을 통해서 어떤 동국대학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 큰 인재가 됐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그 위상이 대단하잖아요. 그 중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딸로 크게 성장하기를. 이렇게 역사도 120년 전통이다 보니까 이런 학교 시스템이나 그런 캠퍼스의 지원들을 좀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축제 같은 걸 좀 즐겨보고 싶고 이런 학과 생활도 좀 알차게 하고 싶습니다. 1906년 불교계 선각자들의 숭고한 뜻으로 설립돼 민족 정신의 수호자 역할을 해온 동국대학교. 35만여 동문들의 활약을 이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신입생들의 앞날도 빛나길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 뮤지컬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 본 공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배우들의 연습도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이 연습 현장을 찾아 불교 예절을 가르치고 배우들을 격려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과 뮤지컬 배우들이 비구니 회관 시민선방에 모였습니다. 배우들은 스님 앞에서 삼배를 올리며
그동안 공부해온 불교 예절을 점검하고 광용 스님은 배우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고두리에까지 직접 선보이며 삼배에 담긴 의미를 설명합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주최하는 뮤지컬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 공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용 스님이 배우들을 격려했습니다. 스님은 배우들이 입을 법복의 구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더 큰 사명감으로 배역에 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네 곳이 있어요. 이렇게 네 곳이. 이건 사천왕을 뜻하고. 그래서 이 법복을 소함으로써 법으로 발정도로 인해서 도로 들어간다. 그리고 사천왕의 보호를 받는다. 뮤지컬에서 유일하게 가사와 장삼을 수하는 상근 스님 역을 맡은 배우는 옷고름까지 신경 써주는 광용 스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되게 얌전해지는 느낌. 좀 많이 입고 걸어보고 느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해서 영광입니다. 뮤지컬엔 영화 문경에서 명지 스님 역을 맡아 삭발까지 하며 열연을 펼친 배우 조재경 씨도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복려관 스님 상좌로 독립운동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한 성애 스님 역을 맡았습니다. 영화 문경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불교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기회로 멋진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배우들은 본 공연에서 입을 의상을 점검하고 광용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회 스님들은 보다 스님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광용 스님과 이진구 감독은 2월 28일부터 하루 2차례씩 사흘간 이어지는 뮤지컬 공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기대했습니다. 그런 스님네를 책으로만 기록해서만 이렇게 담아놓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뮤지컬이라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확인하고 하나부터 10까지 스님들의 도움이 있고요. 그게 없으면 이 작품은 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제작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어떤 일부분인 거지 전체적인 걸 보면은 전국 비구니회 여기서 다 도와주시는 걸로 이루어지는 거라 봅니다. 뮤지컬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는 서울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기도는 불자들에게 중요한 수행의 한 방법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 묘장 스님이 기도를 보다 친절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도 가이드북을 출간했습니다. 스님은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기도가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국제구호 활동가이자 나는 전로를 통해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인연의 깊은 의미를 전했던 묘장 스님. 묘장 스님이 특별한 기도 가이드북 수호신기도 출간을 알렸습니다. 이번 신간은 불자들이 더욱 친절하고 체계적으로 기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불교가 좀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절 안내하듯이 친절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코스별로 기도에 꼭 필요한 순서별로 제가 안내자가 되고 가이드가 돼서 친절하게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 회항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끔 제가 책을 꾸몄습니다. 책의 중심에는 3일 기도라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수행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기도를 통해 가족과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이들을 수호신의 보호 아래 둘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하는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조화롭게 만듭니다. 특히 신간에는 기도문을 따라 써볼 수 있는 공란이 마련돼 스스로 신행수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묘장 스님은 공란에 경전 말씀 중 와닿는 내용을 쓰고 쓸 때의 마음과 다짐도 함께 작성하면 기도 가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기도할 때는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왜, 어떻게, 무엇을 이런 부분을 알기 쉽게 요약해서 육하 원칙으로 맨 앞에 기도하는 방법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고요. 그러면서 묘장 스님은 모든 기도의 근본은 자비심에 있으며 타인을 위한 기도는 자신의 자비심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 자비심을 쌓는 기도부터 시작을 한다면
우리 불교를 보호하는 선신들의 보호를 잘 받아서 우리 가족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또 과거 칠불 보호경, 수호신 기도 등이 실려 있어 불교와 불법을 지키겠다고 서원한 수호신들을 찬탄하고 예경을 울릴 수 있게 했습니다. 묘장 스님의 신간 수호신 기도는 기도를 더욱 친절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게 해 불보살과 선신들의 가피 속에서 삶의 평온을 찾을 수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천태종 NGO-단체 나누며 하나되기가 3.1절을 앞두고 국가유공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지난 19일 서울 관문사 국제회의장에서 3.1절 국가유공자 행복위문품 전달식을 열고 천태종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행복위문품은 5천만 원 상당의 생활, 건강, 방역 물품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500여 명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오는 5월 중순부터 국가유공자에게 행복 나눔 일정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사장 계문 스님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관문사에서 기념 대법회를 개최할 뜻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사장 계문 스님을 비롯해 이진철 대외협력위원장과 염정림 서울 남부보훈지정창, 김현호 보훈공단 보훈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2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의상의 법성계와 해인도를 통해서 본 양자 역학과 중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2025년도 상반기에 25명의 불교 박사가 탄생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본원에서 양자역학과 중도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와 과학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존재의 본질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양자역학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상 스님의 화엄 사상을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사상이 중첩, 얽힘, 불확정성 등 양자역학의 개념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진우 스님은 법성계의 핵심 구절인 법성 원용 무의상이 우주와 존재의 본질을 설명한다며 양자역학에서의 관측에 의해 결정되는 세계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명상의 중요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명상을 통해 감정 기복을 줄이고 선명상을 통해 평온함을 유지한다면 과학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연 초청자인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명상과학연구소를 설립했다며 카이스트에서 명상 연구와 이론 개발을 통해 명상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 세계인에게 보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25명의 새로운 불교 박사가 탄생했습니다. 이번 학기 박사 논문은 응용 분야에서 7편, 교학과 불교예술 각각 6편, 신행포교 2편, 불교사와 인물에서 1편씩 나왔습니다. 대학별로는 동국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박사 논문에서는 심리상담이나 명상에 대한 내용이 줄을 내렸습니다. 특히 김가연 박사는 국내 결혼 이주 여성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마음챙김 요가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송민서 박사는 RHS 명상 상담이 감정 조절이나 자기인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했습니다. 교학 분야를 연구한 강경중 박사는 대승불교에서 윤회의 주체와 매개체의 개념은 무엇인지, 49제의 근거와 의미는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법현 스님은 연불 수행이 현대 불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신행 정진의 방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2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2월 21일 금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